네, 간밤 FOMC 결과와 관세 협상 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현 시점 저희가 어떤 섹터 종목 대응해봐야 하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담고 있던 종목에서도 오늘 간밤 또 아침에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화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3일 날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오늘 풀이장에서 15% 급등하더니 지금은 또 빠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까지도 꽤 급등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내려와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 대부분이 아침에 급등했다가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관세 때문에 못 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관세가 일단 15%로 이제 해결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관세가 15%안 됐다면은 사실 제가 볼 땐 초급락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15% 관세는 없던 관세가 생긴 거고 단지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일본과 미국과 같은 입장에 싸울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재료 노출에 대한 어떤 그 세노성 매물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유럽과 일본과 같이 이 관세 15%라는 똑같은 조건을 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좀 계속 이어갈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어떤 최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점에서 전략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점에서 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싸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전히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조정 시에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도 함께 알아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저희가 13%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깜짝 실적과 함께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네. 황제주라는 칭호를 얻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대가 있는데 네. 실제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인 건데 사실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천무인데요. 이 천무에 대한 가이던스가 51대에서 또 80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 더 좋다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방산주 대부분이 올라서고 있고 사실 이 조선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서고 있죠. 어찌 보면은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성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적까지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까지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일부 물량을 좀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산주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갈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유럽 시장의 문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역시나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역시 조정 시 계속 담아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건 오늘 시장 속과 오늘의 이슈 속에서 어떤 섹터가 다시 한번 저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지일 텐데요. 이 섹터와 이슈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 아침 관세 협상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어떤 이슈,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관세 협상하고 2차 전지가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와 2차 전지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관세는 지금 관세 협상하면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조선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동관 부회장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3,500 펀드 조정해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1,500억 달러가 이 조선과 관련된 조선 펀드이기 때문에 조선에 가장 먼저 가는 거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가 뭐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인데 관세 협상에 있어서 2차 전지가 꼭 수혜다라는 것보다도 뭐 몇 가지 수혜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그 중에서 2차 전지다. 네. 왜냐면 하나오션을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혜 볼 것은 알겠지만은 결국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근데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다라는 건데 일단 관세 합의가 된 걸 보게 되면은 관세 15% 합의가 됐죠. 네. 아시겠지만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그중에 이제 1,500억 달러가 저희 조선 협력용 펀드고요. 2,000억 달러가 이제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와 관련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1,500불 같은 경우는 이 조선 특화로 이제 이 한국 주도로 가는 거고 2,500불 같은 경우는 어떤 수출 보증 등 어떤 그 간접 지원을 가는 건데 실제 일본 같은 경우도 5,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실제 그 어떤 대출이나 보증 같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돈을 내는 거는 1~2%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합의가 된 거라서 어쨌든 굉장히 좀 잘 된 거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일단 관세라는 어떤 그 커다란 바위덩이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막고 있던 건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고요. 우리 상호 관세 말고 구리관세까지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결국 이 구리관세 50%에 대해서 발표가 났는데, 이 구리관세도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딱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좀 강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리강석 같은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구리 원료가 뭐냐라고 했더니 음극재, 양극재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음극재, 양극재는 관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음극재에 있어서 음극재 재료가 흑연이잖아요. 흑연에 있어서 93.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기존 관세까지 더하면은 160%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음극재를 팔던 중국 기업은 지금 파산 신청했거든요. 그럼 그 물량이 다 어디로 와야 되냐? 다 우리나라한테 와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정말 100% 이상 관세를 매고 있는 건데,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생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구리관세가 활용이 안 되는 거고, 네. 미국 내에서 생산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원래 뭐 음극재든 이런 부분이 중국이 어떤 세계 시장 제패하고 있던 건데요. 그 빈자리, 그러니까 그 빈자리지만은 이 최대 미국 시장의 이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캐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관세가 포함된 중국의 음극재와 양극재 가격보다 한국의 가격대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양극재 음극재는 살 수가 없죠. 160% 관세를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그 빈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 그 음극재를 중국 음극재를 다른 쪽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발표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LG에서 들어가기로 했고요. 여기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모멘텀이 뭐냐면은 미국 대표 리튬 기업의 엘버말인데, 네. 엘버말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리튬 가격 급등하는 게 주춤한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 나오면서 시간에 6%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의 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흑자 전환 전망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봐야 적자가 주는 정도. 다만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 될 것이다라는 거라서 사실 지금도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올라갈 모멘텀을 못 찾고 있던 건데, 일단 미국 대표 리튬 기업인 이 엘버말이 먼저 흑자 전환되면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어떤 흑자 전환 기대감을 생기게 하는 거고, 일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LNF 같은 경우도 이 KB증권에서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좀 봤을 때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그 어떤 3분기, 4분기부터는 적자 축소가 아니라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리튬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리튬값은 지금 중국에서만 7월 달에만 어떤 세 번의 공급 조정이 있으면서 중국이 공급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미국과 유럽의 그 무역 합의가 되면서 유럽의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조절을 하는데 수요는 많아진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 7만 이하 넘어가지고 지금 7만 2천 원에서 7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리튬 가격이 7만 5천 원 위안을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2차 전지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폭등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2차 전지를 봤을 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집중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에 저희가 들어가 볼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엔캠도, LNF도, 에코프로도 이미 담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추가로 에코프로 머티까지 오늘 담아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웬만한 우리 우량주 다 담겨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에코프로 머티인데,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 퓨처햄을 중국산 소재의 독립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 다른 기업이 또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오, 두 네. 기업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소재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서 이 쫓겨나는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포스코 퓨처는 그런 가능성이 꽤 큰 거고, 왜냐면 우리 기업도 원래는 중국산 소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이런 어떤 그 중국산을 배제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소재를 직접 생산해 왔던 건데, 바로 에코프로머티가 원래부터 이제 그 에코프로 BM으로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던 기업인데, 이거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구체가 뭐냐면, 우리 양극, 음극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를 양극재라고 하는 건데,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되는 게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그 전구체를 만들어서 에코프로 BM 공급하고 있는 거고, 양극재는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에 만드는 건데,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 쓰는 거고, 지금 이 에코프로 BM의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가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재 기업들의 경쟁사들은 대부분 양극재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번외 시장에서 오히려 좀 그 틈새 시장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비중국산 이 밸류체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기업들만이 아마 먼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산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7년 캐파를 봤던 지금 27만 톤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전구체 시장 점유율이 1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21만 톤을 계산해 봤더니 전기차 한 42만 대 규모인데, 지금 북미 시장의 어떤 그 전구체 수급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또 증설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증설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테슬라가 이 중국산을 쓰고 있던 거를 이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어제 LG 엔솔이 6조 원대 규모의 이 LFP 배터리 수주했다고 나왔는데, 네. 이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어딘지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테슬라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바꾼다고 했고, 이 정도의 규모를 계약할 수 있는 곳은 테슬라고, 또 이게 지금 이 LFP 배터리, 그러니까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에코프로머티가 전구체를 만들면은 에코프로 BM으로 가서 또 에코프로 BM이 LG 엔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머티의 또 엔드 유저가 LG 엔솔이기 때문에, LG 엔솔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바로 에코프로머티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은데요. 최근 차트 보니까 좀 견조하게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은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에코프로머티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기업들은 차트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까요? 네.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싸 보이거든요. 네. 근데 길게 보시면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 가격이 3년 전에 이 70만 위안까지 갔다가 6만 위안까지 빠지면서 10분의 1 통만 왔다 올라온다시피 지금 2차전지 기업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다고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가 상업화가 안 될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네. 당연히 이제 어떤 미국 해전 풀리면 될 것이고, 미국 외에도 지금 유럽과 이 중국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 싸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3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머티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엔 장 마감 이후 중요한 영상 자료를 올려주신다고요? 네,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협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세 협상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영상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도 현 시장에서 저희가 투자해야 하는 그 섹터와 이슈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